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침략자라고 격하게 비난하며 대대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침공 첫날 사상자가 2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한인 사회도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가뜩이나 치솟은 물가가 더 오르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이 오늘 허브 웨슨 10지구 시의원 대행의 임명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웨슨 시의원 대행은 우선 예심이 열리는 다음 달 17일까지 시의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학교 앞에 선정적인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UC 계열 입학 지원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과 흑인 등 소수계 학생들의 지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에도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한인들의 반응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대대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을 침략자라고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대응,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제품 수출을 통제하고 러시아 주요 은행 4개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포괄적 제재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컴퓨터, 통신 장비 등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해 거래하는 게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출 통제 대상에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도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가 수출 통제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도 러시아에 대한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 제재는 물론 수출 통제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북한처럼 달러 결제망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이른바 스위프트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침략자라고 격하게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 방안도 논의 테이블 위에 있다며 그와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Putin's aggression against Ukraine will end up costing Russia dearly, economically and strategically. We will make sure of that. Putin will be a pariah on the international stage. 근데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직접 들어가서 싸우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러시아의 침공이 확인된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주변 나토 회원국을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미군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He has much larger ambitions in Ukraine. He wants to, in fact, reestablish the former Soviet Union. That's what this is about.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만 보고 이런 대대적인 침공을 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재건을 노리고 계획적인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arger ambitions in Ukraine. He wants to, in fact, reestablish the former Soviet Union. That's what this is about. 러시아의 전쟁 행위가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유럽의 안보 질서 자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가 침공한 지 10시간 만에 포위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83곳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침공 첫날 사상자가 2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단행한 대대적인 공습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6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 나서며 시작됐습니다. Призываю вас немедленно сложить оружие и идти домой. Поясню. Вс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украинской армии, которые выполнят это требование. 푸틴 대통령의 지시 이후 도시 곳곳엔 계속 폭탄이 투하됐고 who resist. Oh, I tell you what, I just heard a big bang right here behind me. I told you we shouldn't have done the live shot here. 삶의 터전이었던 민가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Просто была канонада. Все соседи собрались, сели в автобус.
우크라이나 인근에 집결돼 있던 러시아 지상군 19만 명도 투입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북쪽과 동쪽, 남쪽 등 세 갈래로 나뉘어 국경을 넘었는데 약 10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 인근 공항까지 진입했습니다. 첫날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육상 군시설은 83곳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57명, 부상자는 169명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의 길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며 침략자에 읍소했지만 війни. Але Україна пропонує повернутись на шлях до миру.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침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지난밤 사이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에 국가 총동원령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재인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의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포돌리아크가 밝혔습니다. 포돌리아크 고문은 러시아군의 완전한 무차별 공격으로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전 점령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2000년 이후 모든 원자로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체르노빌 원전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서 남쪽으로 16km,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1986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은 반경 30km 지역이 지금까지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의회에 국가 총동원령 발령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을 지키려는 모든 국민에게 무기를 나누어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가 총동원령은 군사력과 국가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인적 자원과 물자를 총동원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수도 모스크바와 이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는 전쟁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전 시위에 참가하자 러시아 경찰이 시위대 1,400명을 체포했다고 러시아 현재 매체가 전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한인 사회도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또 가뜩이나 치솟은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침공에 한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물가 상승입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가 좀 심한데 그것도 주식 같은 게 뛰면 인플레도 더 같이 따라서 뛰지 않겠느냐 그 생각도 들어요.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쟁 소식이 전해지자 LA 카운티 평균 가스값이 갤런당 $5를 넘어 한인들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잖아. 지금 또 가스값이 마냥 올라가는데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한인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됐습니다. Obviously, fear is driving extreme volatility in our stock markets, which is sad, but historically, stock markets have rebounded post-war. 위기를 악용한 자원 무기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한인들도 많았습니다. 푸틴의 야욕이죠, 뭐 어떤 야욕이고, 뭐 중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걸 기회로 해서 또 어떤 자원 같은 거 무기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거고요. 이제. 예. 친지가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한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설마 했던 우려했던 일이 좀 터져서 마음이 좀 아프고요. 친구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에 가족을 둔 친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금 염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치면서 한인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침공 소식에도 오늘 나스닥 지수는 3.34%나 상승했습니다. 이 증시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물리적 참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장을 이어간 뉴욕 증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에 장중한 때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정호경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관련 연설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했습니다. 오름세로 돌아선 끝에 결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34% 폭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50% 상승했고 다우 지수는 0.28% 올라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나스닥 지수는 한편의 드라마를 썼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은 전고점에 비해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정오 정도의 상승 반전에 성공한 이후 마감까지 가파른 상승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4에서 6% 급등세로 시장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시의원 자리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허브웨슨 시의원 대행의 임명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임시 금지 명령이 내려진 건데 웨슨 시의원 대행은 우선 예심이 열리는 다음 달 17일까지 시위에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시의회가 10지구 시의원 대행으로 지명한 허브웨슨 시의원에게 임시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은 웨슨 전 시의원이 다음 달 17일까지는 시의회에 출석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달 17일은 웨슨 전 시의원의 대행 임명에 반대해 제기된 소송의 예비 심리일입니다. 웨슨 전 의원에 대한 대행 임명 반대 소송은 남가주 사우스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단체가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연방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다시 시위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소송의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시대행이라도 웨슨 전 의원이 리들리 토마스를 대신해 시의원직을 맡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LA 시의회는 전 10지구 시의원 허브 웨슨을 만장일치로 임시 시의원 대행에 임명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더욱 문제인 건 학교 앞이라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웨이샤와 벌몬트길 교차로 인근에 붙어있는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속의 반나치 여성은 속옷 한 장만 걸치고 있습니다. 사진을 포스터와 티셔츠 등에 새겨 판매하는 업체의 광고입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민망한 반나체 여성 포스터가 걸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반나체 여성 포스터가 붙어있는 인근에는 초등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교와 하교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인들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음란 포스터를 제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해서 이런 거는 교육상 너무 안 좋죠. 너무 여자가 봐도 안 좋은데 애들한테는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인근 주민들은 이 빌딩 벽에 붙은 반나체 여성 포스터보다 더 보기 민망한 포스터도 잇따라 걸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표현한 포스터까지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처음 봤고 먼저 번에는 자기네가 이렇게 서를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등을 만지면서 LA시 민원 서비스에 신고를 해도 개인 소유 건물에 붙은 포스터는 제거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Like a poster, that would st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owner. Something similar to that, you'd have to speak to the owner and see what artist they let that happen or company. 인근 주민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반나체 여성 포스터를 제거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올해 유식의 입학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학 지원자 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AT 등 표준 시험 점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과 코로나의 여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올해 UC 계열 대학 지원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UC 측은 올해 접수된 신입생 지원서는 모두 21만 840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지원자 수보다 0.5%, 7,1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전체 지원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13만 2,300여 명은 캘리포니아 주민이었습니다. 4만 7,100여 명은 타주 지원자, 그리고 3만 1,400명은 유학생 지원자였습니다. 올해 아시안계 지원자는 4만 1,070명으로 지난해보다 1,1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캠퍼스별로는 UCLA가 가장 많은 14만 9,800여 개의 지원서를 접수했습니다. UC 얼바이는 11만 9천여 명이 지원해 UCLA 다음으로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늘어난 신입생 지원과 달리 UC 계열 전체 편입 지원은 지난해보다 12.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5천 건보다 더 적은 수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전주의 예상을 벗어나 4주 만에 깜짝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질 거라며 노동시장도 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시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현지에서 전해진 영상에는 평화롭던 마을이 순식간에 화염과 연기에 뒤덮이고 어린이가 쓰러져 있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폭탄이 떨어지면서 평화롭던 작은 마을이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변합니다. 러시아 로켓이 우크라이나의 루간스크 영토에 있는 샤스티아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폭격을 받은 지역 발전소는 검붉은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러시아의 급작스러운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이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도로에는 포탄의 잔해들이 나뒹굴고 가는 곳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폭격으로 움푹 파인 도로. 자전거 한 대가 널브러져 있고 어린아이 한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참혹한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가정집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북서쪽에 위치한 호스토멜의 한 주민이 올린 자신의 아파트 영상입니다. 벽에는 구멍이 뚫렸고 가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한순간에 도시가 공포에 휩싸이면서 시민들의 탈출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필사적으로 키예프를 빠져나가려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면서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로 인한 난민이 최대 5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주변국들은 대규모 난민 사태를 우려해 수용소를 마련하는 등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는 전쟁터를 벗어나려는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 나가 있는 임상범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들어오는 검문소엔 10km 가까운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권과 코로나 음성 확인서 휴대가 필수인데 피난민들이 몰리다 보니 대기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로 빠져나오는 고속도로는 병목과 지체가 반복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오가던 열차편도 중단됐습니다. 러시아의 통신 차단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의 무선 전화 연결도 원활치 않습니다. 러시아군의 키예프 진군 소식에 유가와 물가가 요동치면서 폴란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미리 기름을 사두려는 사재기 행렬이 주유소마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est, tak, czekam, żeby zatankować paliwo. W kolejce już 40 minut. 아직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대사관 직원을 포함해 90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키예프 한국대사관이 임시 사무소를 마련한 리뷰를 거쳐 폴란드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름은 충분하세요? 차의 기름은? 예, 아직 한 200km 정도는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키예프에서 서쪽 방향, 그러니까 폴란드 국경 쪽으로 일단 먼저 갑니다. 헝가리나 루마니아, 몰도바 국경을 넘으려는 교민들까지 하루 이틀 새 잔류 국민 상당수가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에 한국의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선포했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급격하게 꺾이면서 2.6% 내린 2640.80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3.3%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7천억 원, 기관이 5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쏟아냈고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며 버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 모두 흔들렸습니다. 가상화폐도 급락하며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했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인 달러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9원 가까이 오른 1202.4원까지 뛰었습니다. 자칫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면서 환율은 뛰고 주가는 가라앉는 악순환이 벌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은 세계 경제를 짓누를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매일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서 단계적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한국 정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현지 교민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가 간의 어떤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의식해 제재 동참 여부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침공이 현실화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 대열에 동참하기로 기조를 바꾼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현지 교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과 크림반도 거주자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있는 교민 64명 중 이번 주 안에 철수하겠다고 밝힌 교민은 36명.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면서 남은 교민들에게도 철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폴란드와 인접한 서부 지역으로 가는 임시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국경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개설해 한국 국민들이 폴란드로 넘어가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네, 미국에서 추방 조치되는 한인 중 절반은 이민법을 위반해 추방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원정 기자가 주요 한인 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가정상담소가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제공합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미나 전화로 가정폭력과 이민법,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은 상담 전 하루 전까지 전화로 접수해야 합니다. 샌버나디노와 레드랜드를 잇는 새로운 에로 노선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은 야간 시험 운행은 지난 22일 밤 실시됐고 주간 시험 운행은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9마일 길이의 트랙은 샌버나디노 트랜짓 센터와 레드랜드 대학교 사이를 운행하며 정식 운행은 올 가을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역 3곳에 승객 안전 스크린 도어가 시범 설치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아시안 여성이 노숙자에게 떠밀려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린도어는 7번 전철 맨하탄 타임스퀘어역과 L전철 3에비뉴, 2전철 퀸즈 서핀 블루바드 JFK역 승강장 등 3개 역에 설치됩니다. 강제 추방되는 한인 이민자의 2명 중 1명은 이민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20 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 이민자는 총 157명으로 55.4%에 해당하는 87명이 불법 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된 전과가 없는 이민자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당한 한인은 전년도 40.7%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희귀성 암 진단을 받은 50대 한인이 골수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FBI 요원으로 활동하다 1년 전 은퇴한 잔오 씨는 단순한 피부 감염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다. 희귀한 암 일종인 피하 지방층염 유사 T세프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혈액암까지 촉발되면서 골수 이식이 간절한 상황이라며 가족들은 많은 한인들이 비더매치 골수 검사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일부터 LA 카운티의 실내 마스크 의무 지침이 완화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을 한 경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식당이나 마켓같이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